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2017 수능 개념 똑소리 나는 화학2를 맡은 이인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은 새로운 평형이죠. 산과 염기의 평형이라고 하는 주제로 첫 번째의 시간 산과 염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까 합니다. 자, 우리 산하고 염기는요. 중학교 때도 배웠던 개념이었고 그리고 화학1에서도 했던 내용인지라 사실은 그렇게 낯선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화학2에서의 지향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궁금할 텐데요. 화학2는 화학1에서는 약한 산, 약한 염기는 다루지 않았었어요. 그냥 오로지 강한 산, 강한 염기만 다뤘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약산과 약염기 개념이 전혀 없진 않습니다. 어디서 했나요? 중학교 때 했었거든요. 산하고 염기에 관련돼 있는 종류를 하면서 이거는 약산이고 이거는 약염기래 라고 하는 내용을 들은 바가 있는지라 지금 하는 이 내용이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정말 동떨어져 있는 화학1에서는 안 배웠던 끔찍한 내용이 아니라 좀 더 정량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산하고 염기 선생님이랑 그 내용 지금부터 잠깐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산하고 염기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이미 화학1에서 익숙하게 다루셨었죠. 한 번 더 다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도 원래 개정되기 전에서는 그 정의가 화학2에서만 다뤘었는데 개정되고 나서 이 내용이 화학1으로 쏙 내려갔어요. 화학1에서 다루지만 한 번쯤 다시 정리해둘 필요가 있어서 선생님이 준비한 부분이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기본적인 아레니우스에 대한 정의,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익숙하여 온 그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먼저 산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액이죠, 수용액. 네, 수용액에서 이온화를 해야 합니다. 이온화를 해서 무엇을 내놓는 아이? H 플러스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 자, 반면에 염기라고 하는 건요. 수용액에서 역시 이온화해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다. 자, 그러한 개념으로 HCl이라고 하는 것은 이온화해서 H 플러스 Cl 마이너스로 NaOH도 역시 이온화해서 Na 플러스 OH-를 내놓는다라고 하는 그렇게 배웠던 내용을 떠올리시면 되는 것이었죠. 자, 아레니우스에 대한 정의가 문제가 드러나게 된 게 바로 뭐냐면 이 사례예요. 여러분들 기체의 확산에서 같이 공부했었던 암모니아 기체와 염화수소 기체의 만남을 통해서 염화암모늄이 형성되는 장면을 공부를 했었단 말이에요. 암모니아라고 하는 건 엄연히 염기성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염화수소도 산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수용액 상태의 반응이 아니고요. 암모니아의 경우에는 수산화 이온이 없죠. 자, 그러면 얘네들을 산하고 염기라고 정의할 수 없나요?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넓은 의미가 필요하게 됐다.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 브랜세드 로우리의 정의입니다. 브랜세드 로우리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자, 좀 넓은 의미로 산하고 염기를 좀 정의합시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브랜세드하고 로우리는 친구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선후배, 교수,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라 동시대에 동시간에 거의 비슷할 때 학회에다가 우리 산하고 염기에 대한 개념을 확대합시다라고 한 논문을 제출한 터라 이렇게 그 후대에서 산하고 염기에 대한 정의를 함에 있어서 브랜세드하고 로우리를 같이 명명을 해주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가 아까 아레니우스에서는 수소이온이라고 표현했죠. 그걸 좀 더 넓은 의미로 표현합니다. 뭐라고? 양성자. 양성자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거예요. 1번의 수소는 K전자 껍질에 전자 하나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원자과 전자가 잃은 상태가 되면 그들은 오로지 원자 핵 안에 양성자 하나만 갖고 있는 꼴이에요. 그래서 H 플러스를 양성자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게 된 것이고 양성자를 내놓는 아이, 양성자 2개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한 아이를 우리는 넓은 의미에 해당하는 산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자, 그렇다면 염기라고 하는 건 뭐라고 하면 되느냐? 양성자를 뭐 해주면 돼? 받아주면 되겠죠. 양성자 받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HCl이
자, 물과 반응했어요. 그런데 물에게 H+를 내어줍니다. 그러면 HCl은 H+ 양성자를 내놓는 거니까 산이 될 것이고,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양성자를 받아들였죠. 넓은 의미의 염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 자, 요거 상황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암모니아가 있고 물이 있는 상황이에요. 물에서 수소 H+ 양성자를 줍니다. 그러면 물의 입장이 양성자를 내놓는 아이니까 넓은 의미에서의 산, 반면에 암모니아는 양성자를 받아서 암모늄 이온으로 탄생을 했으니까 이들은 염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NH3와 HCl의 만남 NH4Cl 이 과정에서도요. 자, 뭐라고 했죠? 아까 아레니우스의 산염기론 정의가 설명이 안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H+를 내어줬습니다 라고 하는 맥락에서 보자면 이들은 산, H+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은 염기라고 하는 의미로 아하, 브랜세드 로리의 정의에 따르면 확대 해석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됐다는 부분.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또 뭐냐면 이건 설명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산화칼슘, 자, 그 다음에 이산화황. 여러분들 공장의 굴뚝에 보면요. 탈황 시설을 꼭 해놔야만 합니다. 우리 법에 의하면 탈황 시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화석 연료가 연소하면서 그 안에 황성분이 있기 때문에요. 연소하는 과정에 이산화황이나 삼산화황이 마구마구 배출이 돼요. 그럴 때 탈황 시설의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면 탄산칼슘을 가열해요. 그러면 탄산칼슘 가열 과정에 의해서 산화칼슘과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때 나오는 요 산화칼슘과 황산화물, 즉 이산화황이 반응해서 CaSO3라고 하는 아황산 칼슘의 덩어리, 앙금이 만들어지면서 황산화물이 제거가 되는 것이죠. 황산화물은 우리 인류 아니면 생명체에 위독합니다. 좋은 기체가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들을 오염물질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오염물질 제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산화칼슘과 이산화황에 대한 만남, 이 과정에서도 한번 살펴보시면 자, 볼게요. 금속의 산화물입니다. 금속의 산화물은 염기성 산화물이고요. 비금속의 산화물은 산성 산화물이에요. 그러면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염기성, 산성. 염기성, 산성 만났으니까 역시 중화 반응의 하나이군요. 산하고 염기에 대한 정의군요. 그런데 얘네들은 뭘 안 갖고 있죠? H+가 없어요. 그럼 얘네들은 뭐라고 정의해? 그렇죠. 좀 더 넓은 의미의 해석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오게 된 개념이 무엇? 루이스 정의. 그런데요, 오늘 이 시간은 루이스에 대한 정의를 하기에 앞서서 화학 2에서만 브랜세드 로리에 대한 정의를 배우면서 얘기할 수 있는 짝산과 짝염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각의 정의가 화학 1에서도 등장을 하다 보니까요, 이런 친구들 많아요. 선생님 혹시 화학 1에서도 짝산, 짝염기가 나오나요? 절대. 짝산짝염기 화학원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왜냐? 화학평형을 화학1에서 여러분들 배우셨어요? 아니죠. 화학2에서 했습니다. 화학1에서 화학평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역반응을 절대 설명하면 안 돼요. 화학1에서는요, 항상 화살표는 하나의 방향으로만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화학2에 와서 그것도 화학평형 배우면서 가역반응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역반응이 되어줘야지만 그들의 짝꿍을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결론. 브랜세드 로리의 정의에 의하면 짝산짝염기가 정의가 되어줘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화학1에서는 평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짝산짝염기를 그 어떤 시험 문제에서도 내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학2니까. 자,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브랜세드 로리의 정의에 따르면 H+를 내놓는 아이, 양성자 주게 그것을 우리는 산, 양성자 받게 그것을 염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아세트산과 물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아세트산의 입장에서 보면요, H+를 물에게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의 입장에선 와, 오렴, 내가 받을게. 받았어요. 그래서 무엇으로? 하이드로늄 이온으로 탄생을 했다. 자, 그러한 논리로 만들어져 있는 짝 이 산에
짝꿍은 누가 되냐면 CH3COO-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선 정반응으로 H+를 주는 아이, 받는 아이, 산, 염기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역반응을 한번 살펴볼게요. 역반응. 역반응을 보시면 H+를 내놓는 애가 누구죠? 하이드로늄 이온이에요. 얘가 아세트산 이온에게 H+를 내어줍니다. 그러느라 H3O+, 이 하이드로늄 이온은 뭐가 된다? 산이 되는 거죠. 산. 그럼 결론. 얘네들이 산. 그럼 아세트산 이온은 H+를 받아들여요. 받아들였으니까 뭐가 돼? 염기. 이건 뭐지? 자, 우리는 가역 반응, 정반응도 되고 역반응도 된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정반응의 입장에서 살펴본 산염기도 있지만 역반응에 살펴본 산염기도 있는 거예요. 이때 이들을 서로를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뭐라고? 이렇게. 산에서 H+를 내어놓으면요. 그들의 짝꿍은 CH3COO-가 되는 겁니다. 이들은 서로 뭐라고 표현하냐? 이 산의 짝꿍. 그렇지만 짝꿍은 어떤 형태로 바뀌었어? 염기. 그래서 산의 짝염기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자, 이 염기의 짝꿍. 그러면 H+를 받아들였겠죠? 그래서 나온 I, 하이드로늄 이온, 얘네들은 염기에 해당하는 짝꿍, 염기에 해당하는 짝산이라고 얘기하시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중요한 표현이 등장을 하죠. 그 짝꿍들끼리는 H+를 내놓기 전과 후의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암모니아예요. 암모니아가 물과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 자, 물 분자가 H+를 내어줍니다. 누구에게? 염기에게. H+를 내어주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린 어떤 거라고 지정할 수 있냐면 암모니아가 염기, 물은 산. 받아들였어요. 자, 그러면 얘도 같은 논리. H2O가 산으로서의 역할을 해서 H+를 내어주면 어떤 꼴로 바뀌느냐? OH-의 꼴로 바뀌어요. 뭐죠? 그 산의 짝꿍, 짝염기. 자, 마찬가지 이번에는요. 염기가 H+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에 대한 짝꿍은 무엇? 그렇죠. 짝산. 이렇게. 그래서 서로 H+를 내어주는 아이, 내어놓고 난 후의 상황. 그 전과 후에 있어서를 우리 뭐라고 한다? 짝산, 짝염기라고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 이거 시험 문제 나오나요? 당연히 나오죠. 아마 여러분들이 3학년이면요. 우리 시험 보죠. 3, 4, 6, 7, 9, 10. 11월은 수능이니까. 이 6번의 정리연합과 모의평가 중에 아마 이제 앞부분은 요 단원이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그 달부터 정말 매번 짝이라는 표현을 안 나오던 적이 없습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중요한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개념을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질문 하나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선생님, 희한해요. 물은요, 위에서는 염기로 쓰였어요. H+를 받아들였죠. 밑에서는 H+를 내어줬어요. 뭐죠? 어떨 때는 염기이고 어떨 때는 산이네요. 네. 그걸 우린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쪽성 물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자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산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염기로서도 작용할 수 있는 아이를 뭐라고 한다? 양쪽성 물질이에요 라고 표현한다 라고 하는 부분. 자, 그럼 봅시다. 물이요. H+를 내어놨습니다. 어떤 꼴로 갈까요? OH-로. 자, 물이요. 그럼 이번에는 H+를 받아들였어요. 어떤 꼴로 갈까요? H3O+. 요렇게. HS- 황화수 이온. 자, 얘네들은 어떻게 갈까요? H+를 내어놓으면 S2-. 자, 마찬가지로 받아들이면 H2S. HCO3- 탄산수 이온이죠? 자, 내어놓으면 CO3-. 받아들이면 H2CO3. 자, 내어놓으면 SO4-. 받아들이면 H2SO4.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어놓으면 HPO4 이가 마이너스. 받아들이면 H3PO4. 자, 그런데 얘는 한 번 더 진행할 수 있죠. H가 또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산이나 염기로서 모두 다 작용할 수 있는 물질을 우리는 양쪽성 물질이다 라고 한다는 내용도 정확하게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정의를 또 한번 정의하고 들어가도록 합시다. 루이스 정의는 뭐라고 얘기할래? 네. 자, 선생님이 요거는 화원 설명할 때는 또 했는데, 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 산이에요, 산. 그래서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H+입니다. H+를 내놓는 애가 산이에요. 그럼 H+는 그냥 나가나요? 그냥 나가서 혼자 못 있어요. 누군가 결합하겠죠. 그러면 H+를 내놓는 애가 산이야? 그럼 나라는 애는 자, 누군가와 결합을 할 거야. 그럼 누구랑 결합하겠어? 비공유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을 갖고 있는 아이, 그래서 그 전자쌍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산인 거예요. H+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난 아무것도 없는 애야. 난 누군가와 나가서 결합하는 산. 너가 갖고 있는 전자쌍 나한테 줘. 내가 받을게. 그래서 루이스에 대한 정의는 양성자를 주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누군가와 결합했습니다. 다른 물질의 전자쌍을 받아들였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CaO, SO2, 아까 좀 전에 설명했던 CaSO3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얘네들은 칼슘은 건드리지 마세요. 이거는 그대로 있으니까. 자, 지금 나와 있는 산소의 이가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되느냐? 염기산이라고 표현했죠? 얘가 산성 물질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요 황이 산소 이온에게 산화 이온이 될 텐데 일로 와, 내가 너 전자쌍 받아들일게 라고 합니다. 전자쌍을 받는 입장이어서 얘네들이 산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전자쌍을 내어놓는 애, 양성자를 끌어안을 수 있는 아이, 양성자를 받아, 너 와 양성자, 그 말은 뭐겠어요? 내가 뭔가를 갖고 있어야지만 걔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나는 전자쌍을 너한테 줄게. 나는 전자쌍 너한테 줄게. 그래서 SO3로 탄생을 했다라고 하신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루이스에 대한 산염기에 대한 정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양성자가 없는 그 영역까지에 대한 설명이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선생님, 그러면 결론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봤던 산염기의 세 가지 정의가 화학 2에서도 시험 문제 나오나요? 언급할 수 있어요. 화학 2는요, 기본적으로 화학 1을 여러분들이 다 잘 이수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사실은 냅니다. 그렇다고 화학 1 문제를 콕 집어서 낸다는 뜻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산염기에 대한 정의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선생님이 이제 일부러 다시 한번 정의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루이스에 대한 정의에서 요 사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BF3죠. BF3, 3플로린화 붕소, 그것과 암모니아에 대한 만남입니다. 자, 붕소는요, 뭐라고 했죠? 그렇죠. 얘네들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 아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소, 암모니아에 있는 질소에 있는 비공유자쌍을 받아들여요. 전자쌍을 받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산의 역할을 한 것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전자쌍을 주었습니까? 네. 그래서 염기의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확장 해석할 수도 있다는 내용까지 정의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실은 화학2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어디를 하고 있냐면 전체 대단원 화학 평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화학 평형에서 평형이란 뭐야? 라고 하는 평형의 이야기와 평형은 이 반응이 정반응, 역반응 다 가는 가역반응 안에서 어디에 치우쳐져 있니? 그것을 숫자로 얘기하고자 하는 평형상수까지 했고, 그리고 그 평형을 건드리는 건 어떤 조건이 있어? 그 르샤틀리의 원리까지 일단락 마무리했고, 그 다음에 상평형, 용해평형도 평형의 논리야 라고 하는 걸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하게 될 내용은 역시 평형의 논리로서 산하고 염기를 바라봐줘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온화 평형, 산의 이온화 평형도 있을 것이고요.
염기의 이온화 평형도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HA, 선생님 상태는 안 쓸게요. 우리가 그동안 산에 대한 내용을 HA라고 써왔고 H 플러스 A 마이너스예요 라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이제부터는 이온화 평형을 함에 있어서 산, 염기, 정의의 확장된 의미까지도 안 상태이므로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HA가 물과 반응하고 정반응, 역반응 모두 다 가능한 가역반응 속에서 H3O 플러스와 A 마이너스가 되는 걸로 쓰자라고 선생님이 제안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동안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산염기에 대한 정의도 중학교 교육과정, 화학 원교육과정 가르치지만 가역반응에 대한 상황도 설명을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이렇게 얘네들이 전부 다 이온화, 마치 모든 산은 다 이온화해, 죄다 이렇게 가 라고 가르쳤지만 그렇지 않고 이들은 평형의 논리로 정반응, 역반응, 그럼 누군가와 물분자와,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산, 이온화해요 라고 했던 화학 반응식은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염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염기는 좀 이따 염기 나오면 다시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해야 될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 이온화도. 자, 이온화도에 대한 정의 중요합니다. 야, 이거 이온화 완전 잘 돼. 이거 정말 이온화 안 된다? 그 말은 뭘까요? 선생님은 10개를 녹였어요. 근데 10개 녹인 것 중에 9개가 다 녹았다고 한번 해볼게요. 9개가 다 이온화 했어요. 이온화. 10개를 녹인 가운데 9개가 이온화한 것과 선생님이 또 다른 걸 녹였어요. 10개. 그런데 그거는 하나밖에 이온화 안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딱 판단해 보기에 선생님 누가 이온화 잘해요? 라고 물어본다면 뭐? 9개겠죠. 누가 이온화 안 하니? 1개라고 지적할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뭐냐? 이온화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용해되어 있는 전체 전해질의 몰수 분의 실제로 이온화된 전해질의 몰수에 대한 값이다. 그래서 그 값은 자, 전해질이니까요. 하나도 이온화 안 하는 건 없을 겁니다. 비전해질 경우에는 모두 다 이온 안 하는 애 있겠지만 그래서 0보다는 커야 합니다. 그리고 얼마? 1보다는 작거나 같음은 뭐야? 다 이온화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온화도는 이렇게 1보다 작은 숫자로 나타나게 됐다 혹은 1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온화도가 커요 라고 하는 어떤 산이 있었어요. 산. 그 말은 뭘까요? 이거 이온화 잘해? 이거 H 플러스 잘 내나? 하이드로늄 이온 잘 만들거든? 그렇죠. 강한 산이라는 겁니다. 염기의 경우도 이온화도가 크다, 강한 염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화학 2에 들어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약한 아이들을 공부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온화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이 내용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죠, 이거. 강한 산 HA가 이온화를 하게 되면 분자 상태, 이온화되기 전 상태, 넣기 전엔 이렇게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물속에 들어가면 전부 다 이온화를 하게 되는 것이고 반면에 약한 산의 경우는 여전히 분자 상태가 많아요. 잘 이온화하지 않았습니다. 분자 상태가 많고 이온화한 녀석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아하. 이온화도는 예상되는 실제로 전부 다 이온화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실제로 이온화된 그 비율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온화 상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온화 평형을 논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서? 산과 염기에게서. 그래서 산은 HA라고 표현할 수 있었고 그들이 그냥 이온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그렇죠. 물 분자 안에서 이루어져 있는 장면으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중요한가요? 완전 중요해요. 완전 정말로. 자, 이들은 어떤 평형을 거치느냐? H 플러스를 물에게 내어줍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들의 상태는 하이드로늄 이온의 상태로 바뀌게 되고 산의 형태는 그들의 짝염기의 꼴로 바뀌게 되었다. 무엇이 되었다? A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염기를 쓸 건데요. 여러분들 그동안 했던 아레니우스의 염기는 잠시 보류. 왜냐하면 화학2에 들어오면 이제 아레니우스의 염기보다는 브랜세드 로우리의 염기를 더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세드 로우리의 염기의 정의로 가보도록 할게요. 브랜세드 로우리의 정의에 따르면 뭐였죠? 그렇죠. 물 분자에게서 H 플러스를 뺏어와야 해요. 가져와야 합니다. 물 분자는 H 플러스를 내어줘야 해요. 그래서 그 염기는 해당되는 짝산의 꼴로 바뀌게 되죠. 자, 여기 짝산 BA가 아니라 뭐죠? BH 플러스죠? 자, BH 플러스로 이렇게. 그러면 그들에 해당하는 짝산 꼴로 바뀌었습니다. 아하, 어떤 꼴이 되었습니까? 물 분자에게서요. 저는 H 플러스를 내어 갖고 오는 바람에 물 분자의 형태가 뭘로? OH 마이너스로 됐습니다. 라고 할 수 있다는 뜻. 아, 그래서 이들 산, 내가 바라봤던 HA라는 산이 물속에서 이온화 평형을 하면 가역 반응을 통해서 평형을 통해서 이렇게 이온화를 할 것이고, 브랜세드 로우리의 정의에 따르는 염기, 이들이 역시 물속에서 이온화 평형, 가역 반응을 통해서 이러한 평형에 존재할 수 있구나. 그럼 이때 여러분들한테 질문. 자, 우리 평형이라고 하는 건요, 평형상수 표현할 수 있었죠? 똑같아요. 평형상수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어요. 평형상수 우리 어떻게 구했지? 그렇지. 반응물의 농도의 곱분에 생성물의 농도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었어요. 반응물의 농도의 곱이란 HA, 그 다음에 여기에서 누구? H2O가 반응물이죠. 다만 H2O라고 하는 것은 용매입니다. 용매, 액체예요. 우리가 평형상수를 쓰는 데 있어서 무엇만 쓰자. 그렇죠. 고체나 액체는 기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었다고요. 왜? 이들은 평형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H2O의 용매는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생성물은 뭐야? A- 하이드로늄 이온 H3O+.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염기입니다. 염기도 마찬가지로 반응물 B, H2O는 용매이기 때문에 쓰지 않음. 생성물 BH+, 그 다음 뭐야? OH- 이렇게. 그래서 산의 이온화 평형에 관련되어 있는 상수, 염기의 이온화 평형에 관련되어 있는 상수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여러분들 생각해 볼까요? 이들은 엄연히 산하고 염기로 구분해 놨죠. 산하고 염기를 구분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기호합니다. 산은 영어로 엑시드예요, 엑시드. 염기는 영어로 베이스예요. 그래서 K 누구? A로. 산의 이온화 상수라는 뜻. 자, 그 다음 얘는 뭘로? KB로. 나는 염기예요. 염기의 이온화 상수. 이렇게. 또 하나, 이들은 평형상수이죠. 우리 평형상수에서 선생님이 너무나 중요한 표현 했었어요. 평형상수는 무슨 상수이기도 하다? 그렇죠. 온도 상수이기도 하다. 온도에 따라서만 달라질 거야. 결국에 이들이 주어져 있는 산의 종류가 같고 온도가 동일하다면 그 해당되는 K의 값은 동일해야 한다는 거. 염기도 마찬가지. 온도에 의해서만 달라진다라고 하는 내용을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언급하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평형상수를 설명하면서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야, 내가 실험을 했는데 말이지. 이거 완전 반응물 생성물 잘 가. 이거 완전 잘 일어나. 반면에 어떤 거, 야, 이건 암만 실험해도 다시 역반응으로 자꾸 오네. 정반응 잘 안 가네. 자, 그런 표현. 이거 정반응 잘 가. 이거 정반응 잘 안 가. 평형이 반응이 아직도 여전히 생성물 양이 부족해. 누가 더 반응이 잘 일어난다, 정반응, 역반응 그런 표현에 있어서 학회에 가서 발표를 하려고 할 때 누구에 대한 지적, 그러니까 뭐냐, 이거 잘 일어나 못 일어나에 대한 부분을 미국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 다 내가 말하는 잘 일어나 못 일어난다는 기준점이 없죠.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실험 세팅 조건에서 잘 일어났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뭐냐, 화학 평형 상수가 나오게 된 배경 뭐였어? 이거 해봤더니 정반응, 역반응에 있어서 동적 평형 상태 훨씬 더 많이 간 상태에서 평형이 이루어졌어. 이거 괜찮아. 이런 세팅은 좋겠어? 야, 이건 암만 해봐도 그런 조합이었는데 잘 정반응, 역반응 평형이 빨리 이루어져.
그러느라고 이거 도저히 세팅은 안 되겠다. 그러한 표현을 뭘로 얘기하자? 평형상수로. 평형상수가 상대적으로 크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거 생성물, 반응물의 양에 비해서 생성물 양 많이 얻어졌어. 상대적으로 야 이거 평형상수가 완전 적어. 이거 평형상수야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야. 그건 뭐죠? 반응물의 양이 많은 거예요. 10의 4제곱분의 1이니까. 그래서 그 반응계는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화학에서 자 산의 이온화 평형상수, 염기에 대한 염기의 이온화 평형상수 이것을 간단하게 야 K의 값 완전 커. 뭐라고? 그렇죠. 이거 강산이야. 이거 이온화 잘해. 이온화 잘하는 거. 이온화도 큰 게 강산이라고 했듯이 야 이거 이온화 잘해. K 값 커. KB 값 컸거든. 이거 염기 이온화 평형 잘해. 강한 염기야. 그래서 KA와 KB가 값이 크면 클수록 좀 더 강한 산, 강한 염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실질로 이온화 상수 구해주세요. 자, 이온화 상수 구해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우리 강산, 약산, 강한 산을 해줘도 괜찮고 약한 산을 해줘도 좋습니다. 제목은 선생님이 책에 있는 것처럼 약한 산에서의 이온화도와 이온화 상수와의 관계다라고 제시가 되어져 있는데 간단하게 요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온화되는 정도가 뭐라고? 알파예요. 뭐지? 전부 다 이온화, 100% 이온화되지 않고 알파의 비율로 이온화하는 I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온화 상수가 무엇? KA에 해당하는 그러한 I. 자, 근데 그 산에 해당하는 농도는 얼마짜리? C몰 농도짜리가 준비가 되어 있죠. 자, 우리 이 상태에서 어떻게 산의 이온화 상수를 구할 수 있나요? 그걸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지금 나와져 있는 것처럼 HA가 H 플러스 A 마이너스로 이온화한다라고 했었고 또 선생님이랑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쓰셔도 좋습니다. HA가 H2와 H3O 플러스와 A 마이너스로 기재해줘도 똑같은 논리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부분. 자, 그럼 봅시다.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우선 처음에 넣어준 농도는 분명 C예요. C.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얘는 C가 전부 다 이온화되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그렇죠. 알파의 비율만큼 이온화를 한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온화된 아이, 반응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마이너스 C알파만큼이 이온화돼서 참여하게 될 거고요. 화학 반응에서 개수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1대 1대 1. 그러니까 마이너스 C알파가 되면 플러스 C알파가 살아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평형이 되었을 때 평형 농도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렇죠. C에서 C 마이너스 C알파 이렇게. 그러면 C라는 것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C 1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C알파가 생겼고 C알파가 생겼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때 여러분들한테 하나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산만 이럴까요? 산만? 그렇지 않죠. 염기도 마찬가지의 논리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요 옆에다가 염기를 같이 한번 기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염기는요. BH 플러스 요 같은 위치로 할까요? 자, BH 플러스 상태는 안 쓸게요. H2O. 자, 그 다음 뭐야? B네요. B. 잠깐 다시 B. H2O. 그 다음에 뭐야? BH 플러스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이렇게. 자, 염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 농도 있었겠죠? 염기에 해당하는 처음 농도는 C'이라고 합시다. C' 몰 농도. 염기의 이온화도는 알파'이라고 합시다. 염기의 이온화 상수는 KB라고 지정하도록 할게요. 그럼 얘는 어떤 논리냐? 처음 농도 C' 되셨나요? C'이 전부 다 반응하는 거 아닙니다. C' 알파'만큼이 이온화에 참여해서 반응에 참여했겠죠? 그러면 생성되는 I는 플러스 C' 알파' 플러스 C' 알파' 같은 논리.
자, B에 해당하는 평형 농도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C'의 1-알파분의 C 프라임, 저기 프라임, 알파 프라임, C 프라임, 알파 프라임 이렇게. 그리고 다시 갑니다. 자, 좋아요. 산도 했고요. 염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상수로 표현하셔야 되는 거죠. 평형상수 구하는 식 K는 자, 어떻게? 반응물의 농도의 곱분에 반응물 C의 1-알파. 그 다음 뭐? C알파, C알파 이렇게. 그런데 C가 동등하게 있으니까 이렇게. 그렇다면 1-알파분의 얼마? C알파 제곱. 자,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리로 와보도록 하세요. K. 이들은 똑같은 논리 1-알파 프라임분의 얼마? C 프라임 알파 프라임의 제곱 이렇게. 그런데 앞에 것은 산. 그래서 뭐라고? KA. 뒤에 것은 뭐? 염기 KB 이렇게. 산과 염기 동등하게 이온화 상수에 대한 내용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약산에서의 이온화도 이온화 상수에 대한 관계 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었지? 네, 선생님 구해보니까요. 자, KA 값 구해졌어요. 얼마로? 지금과 같은 장면 1-알파분의 C알파의 제곱으로요.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명심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약한 산. 이제 화학2는 약의 세대예요, 약의. 이제부터는 약으로 얘기할 거예요. 약한 산, 약한 염기는 이온화도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무시해요, 무시. 그러면 얘를 무시한다라고 하는 논리에 의해서 어떤 설명이 가능하냐면 KA는 그렇죠. C알파 제곱이다라고 하는 설명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KA는 뭐? C알파의 제곱 이렇게. 그런데요, 요 식을 또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알파는요, 뭐가 되죠? 루트 C분의 KA라는 값으로 바뀌어져요. 또 화학에서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수소 이온의 농도입니다.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H 플러스가 뭐죠? C알파예요, C알파. 그래서 H3O 플러스의 농도도 뭐라고? C알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알파짜리에 해당하는 것을 요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루트 얼마가 나와? KAC가 나온다라고 하는 관계식도 빼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이죠. 자, 보세요. 약산이다라고 하는 논리는 뭐가 가능했느냐. 1-알파 이온화도 너무 작아. 그래서 KA는 뭐라고? C알파 제곱이요. 선생님 여러분들 알죠? 선생님의 지론 뭐라고? 외우게 하는 거 많이 안 시키기. 외우게 하는 거 딱질색인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건 외우셔야 돼요. 이건 죽을 때까지 외우라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 수능에 나오나요? 당연하죠. 안 나오던 적 없어요. 반드시 나옵니다. KA는 뭐? C알파 제곱 빨리 외워. C알파 제곱 지금 빨리. C알파 제곱. 그러니까 그 식을 변형하면 이건 외우지 마. 얘들아. 이건 안 외워도 돼. 이건 응용하면 되잖아. 알파는 루트 C분의 KA. 자, 근데 이건 외워야 돼. 뭐? H3O 플러스는 C알파. 요건 외우세요. 딱 두 개만 외우세요. KA는 C알파 제곱, H3O 플러스는 C알파. 되셨나요? 알파가 이 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외우지 마세요. 변형하면 돼요. 했던 걸 이용하면 됩니다. 자, 그럼 잠깐만 여기 와서 볼까요? 우리 염기도 했습니다. 염기. 그럼 염기도 똑같은 논리로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느냐? 자, 첫 번째 KB는 뭐라고? C 프라임 알파 프라임의 제곱. 똑같이. 자, 이온화도 알파 프라임 똑같이 뭐 나와? 그렇죠. C 프라임 KB 이렇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얘예요. 얘. OH 마이너스. 자, 이제는 H 플러스 아니야. 누구? OH 마이너스죠. OH 마이너스는 뭐라고? 그렇죠. C 프라임 알파 프라임 이렇게. 자, 따라서 이 값을 여기다 넣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루트 KB 곱하기 C 프라임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여러분들 깨끗한 흰색 종이에다가 여러 번 써보시고 공식 유도하고 다시 한번 당부하지만 사실 염기에 대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잘 다루는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산은 잘 나오죠. 산. KA는 C알파 제곱.
H3O 플러스는 C알파다라는 거 꼭 외우셔야 된다는 부분. 자, 반면에 강한산은 거의 다 이온화를 훅 다 가기 때문에 이온화도가 거의 1이기 때문에 수소이온의 농도 H3O 플러스의 농도가 주어져 있는 산의 농도와 같아요. 요건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나오는 때가 있으니까 다시 언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우리 이온화 상수 요 내용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산하고 염기의 상대적 세기다라고 해서 뭐라고 돼 있냐면 산의 세기가 강할수록 그 짝염기 세기는 약하고요. 산의 세기가 약할수록 짝염기의 세기는 강하다? 헐,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선생님? 저는 심장이 와닿지 않는데요? 그래요, 와닿지 않을 거예요. 보세요. 자, 이거예요. HaH2O, 네, H3O 플러스 A 마이너스. 짝꿍 찾아볼까요? 자, 얘네들의 짝꿍은 누군가요? 그렇죠. A 마이너스. H2O의 짝꿍은 누군가요? H3O 플러스. 이렇게. 그러면, 자, 우리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선생님, 산의 이온화 상수가 작아요. 얘 약산이에요. 무지. 그 말은 정반응, 이온화 잘 안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정반응 잘 안 가요. 이온화 잘 안 돼. 그 말은 뭐죠? 상대적으로 역반응으로 올려는 힘은 더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산의 짝꿍, 누구? 염기. 그 짝꿍은 세기가 어때? 상대적으로 강해. 여기에서 강하다, 약하다는 것은 나는 strong, weak 이런 뜻이 아니라 뭐예요? 뭐. 좀 더라는 뜻입니다. 좀 더. 너보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약한 산의 짝염기는 뭐라고? 강한 염기. 또 상대적으로 강한 산의 짝꿍은 강한 산. 뭐겠어요? 정반응 잘 가려고 하겠죠. 이온화 잘 되려고 할 거예요. 거꾸로 보자면 역반응 잘 못 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짝꿍은 약한 아이. 그래서 강한 산의 짝염기는 약하고 약한 산의 짝염기는 강하다라는 것이 얘는 절대 강한 산이야, 얘는 절대 약산 이런 뜻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 우위에 있어서 정반응을 추진하고자 하느냐, 잘 못하고자 하느냐 그 내용에 대한 상대적인 서열이다라고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산으로서의 능력이 크대요. 그 말은 그들의 짝꿍이 있겠죠. 짝꿍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약한 아이들이었어요. 그들의 짝꿍은 상대적으로 어떻다? 강하다라고 하는 논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가산. 선생님, 이가산일 때는 이온화 상수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쉽게. 자, 얘 한번 같이 볼게요. 탄산은요, H 플러스를 2번 내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 둘. 그러면 하나씩 내놓게 되면 첫 번째 이온화 평형은 이렇게 이루어지죠. 두 번째 이온화 평형은 탄산수소 음이온이 또다시 H 플러스를 내놓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각 단계별로 이온화 상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전체 반응에 대한 이온화 평형을 알고 싶어요. 그럼 뭐 하면 돼? 두 단계를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더해볼까요? H2CO3, H2O는 2개, HCO3- HCO3-는 지워지기, H3O 플러스도 2개. 그래서 전체 반응식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배웠어요. 화학 반응식이 더해서 이온화 평형되면 어떤 평형상수 구해야 하면 어떻게 했다? 각각의 평형상수를 뭐 해주면 돼? 곱하면 됐죠. 그래서 각각의 단계별 평형상수를 곱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내용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문제 얼른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는요. 25도씨의 물에서 어떤 산의 이온화 반응식입니다. 주어져 있는 상황을 보시면 자, H2O 얘네들 지금 각각의 이온화 평형이 되어져 있죠. 자, 지금 이들에 해당하는 산, 그들에 해당하는 얘는 짝염기예요. 서로 짝꿍을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봤더니 얘는 산입니다. 또 그들의 짝꿍을 찾아봤더니 염기예요. 뭐죠? HA-라고 하는 이 아이가 여기 1단계에서는 염기로 2단계에서는 산으로 작용하고 있는 양쪽성 물질이군요. 그렇죠. 양쪽성 물질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배제. 자, 그 다음에 또 재미난 건 각 단계별 이온화 상수값을 한번 봅니다. 첫 번째 단계는 100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요 0.01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첫 번째의 이온화 평형 잘 일어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두 산을 비교했을 때 산의 능력이 누가 커? H2A가 HA-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뭘로 봐? 이온화 평형 상수를 비교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강한 산의 짝꿍은 약해. 약한 산의 짝꿍은 강해. 염기는 누가 더 커? 그렇지. A2가 마이너스가 HA 마이너스보다 염기의 세기는 상대적으로 강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강한 산의 짝꿍은 약하고 약한 것의 짝꿍은 강한 거니까. 자, 그래서 A2가 마이너스는 HA 마이너스보다 더 강한 염기이다라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H2A는요, HA-보다 더 강한 산이다. 맞는 진술이 되겠죠? H2O라고 하는 건요, 네, 여기에서 브랜스테드 롤이 염기, H 플러스를 받아들인 아이, 옳은 진술. 자, 5번. 전체 반응의 평형상수. 전체 반응 어떻게 했죠? 좀 전에 봤던 거. 두 반응씩 더했어요. 두 반응씩 더하면 평형상수 곱해야 합니다. 얼마? 1.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옳지 않은 거 2번으로 고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제, 두 번째 문제. 2013학년도 치러져 있던 문제예요. 자, 이것도 같이 한번 보면 현재 이들은 약산 HA에 해당하는 똑같은 상황이고 서로 온도도 같았습니다. 온도도 같은 상황에서 뭐만 다르냐? 농도만 다릅니다. 그럼 머릿속에서 KA를 지칭했던 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KA는 뭐였죠? C알파의 제곱이었습니다. C알파의 제곱, 네. 그럼 알파는 뭐냐면 루트 C분의 KA였던 거 기억하셔야 되고 H3O 플러스는 뭐였냐면 C알파. 알파가 이거라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이 내용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KA에 C를 곱한 값으로 환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개념을 지금까지 쭉 잘 다져왔으면 지금 하는 요 내용이 확 각각에 해당되는 항들이 와닿아야 됩니다. 볼게요. 첫 번째 KA. 자, 흔들리면 안 돼. 흔들리면. 항상 K를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생님 이온화 상수요. 이거 농도가 자꾸 이건 진한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에이, 이온화 상수, 평형 상수는 뭐야? 온도 상수, 온도 같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거 베이스 깔았다고요. 온도 상수입니다. 지금 얘네들은 농도만 다른 거예요. 온도 같아요. 같죠. 가와나. 두 번째, 선생님 pH요. 저 pH 아직 안 배웠어요. 화1에서 했었어. 화1에서 뭐라고 했냐면 수소이온 농도 마이너스 로그 한 거. 몰랐으면 조금 이따 배워요. 금방 배워요. 그러면 H3O 플러스 수소이온 농도가 화학2에서는 요거였었죠? 요 농도는 뭐야? 이거예요. 가와 나는 KA 값 서로 같아요. 그럼 뭐만 달라? C, 루트 C. 아, 농도가 얘가 더 큽니다. H3O 플러스의 농도가 얘가 더 클 겁니다. H 플러스 농도 클 겁니다. 그 앞에 마이너스 로그 되어져 있습니다. 마이너스란 숫자 때문에 상대적으로 pH는 누가 더 크다? 가가 크더라. 니은 옳은 선택지 디귿. 가와 나에서 H3O 플러스는 HA보다 약한 산이다. 이건 무슨 진술일까요? 이거예요. 보세요. 하나의 화학평형에서 산, 물은 여기서 염기입니다. 자, A-는 HA의 짝꿍 짝염기였고요. H3O 플러스는 산이었어요. 하나의 화학 반응식 안에서 산의 종류는 몇 개? 2개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것과 이것. 그러면 자, 보세요. 이온화 상수는 얼마나 이 평형이 정반응 잘 치우쳐져 가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잘 못 갔는지 반응물의 농도의 곱분의 생성물의 농도의 곱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얘들아 봐봐라. 이 값이 얼마냐면 앞에 1.8 빼도 돼. 10의 -4제곱이에요. 10만, 그러니까 만이죠, 만. 10의 4제곱분의 하나인 거예요. 10의 4제곱분의 하나다? 정반응 잘 갔을까? 정말 안 갔겠지. 그 말은 뭐야? 정반응 잘 못 가. 역반응이 더 우세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또 소리죠. 역반응 아이들이 더 힘이 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을 놓고 봤을 때 두 산 HA와 H3O 플러스 중에 누가 산의 능력이 더 커? H3O 플러스. 염기는 어떨까요? 염기도 마찬가지.
염기의 능력, 두 능력도 A-가 더 염기로서의 능력이 큰 거예요. 따라서 누가 더 강한 산입니까? H3O+. 그럼 약한 거는요? H예요. 따라서 틀린 진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2번의 니은으로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자, 산의 이온화상수, 염기의 이온화상수는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선생님이 계속 나오면서 계속 읊어주게 될 텐데 이온화상수가 갖고 있는 평형상수가 갖고 있는 원래 의미만 정확히 알아두신다면요. 이런 문제들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아, 숫자를 통해서 누가 더 상대적으로 치우쳐 있고 상대적으로 치우쳐 있다는 건 누가 더 힘의 세기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봤다라고 내용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예요? 이제 산과 염기를 배우셨으면 산하고 염기에 대한 평형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건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